자, 가작품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와요. 자, 3번 먼저 갈게요. 나무를 하거나 배를 짜는 일은 모두 단조로운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힘겨운 노동으로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혼자서 노동을 할 때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노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혼자서 부르는 노동요에는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고, 노동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노랫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노동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픈 마음을 달래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가나 두 작품이 다 노동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노동인지는 우리가 판단해보면 되겠지. 자, 가작품에 있는 작자미상 어사용이란 작품은요, 다른 이름으로 초부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초부가 뭐냐면 나무꾼이라는 뜻이고,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작품은 노동요이면서 동시에 민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경상북도 울진에서 내려오는 노래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나무를 할 때 부르던 노래야. 자기 혼자 나무를 베고 나무를 이고 오니까 너무 심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가 한번 볼게요. 엄마, 울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 자리. 뭐 진자리라는 건 축축한 자리 이런 거지. 질퍽한 자리, 축축한 자리, 혹은 마른 자리 가려서 나를 골라 키워놨대.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엄청 정성스럽게 키운 거지. 엄마의 애정이죠. 북망산천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자, 북망산천이라는 거는 북쪽에 있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이 묻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결국에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엄마가 그립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아까 민요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를 음보로 끊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엄마, 울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전체적으로 4음보예요. 꼭 음보가 한 행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두 행에 나눠질 수도 있고 세 행에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한 행에 4음보가 다 들어가죠. 확인이 가능하고, 자, 기억이 나와 있네요. 뒤에 1번에 1번 선지 볼게요. 대상에 관한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부재 상황을 드러낸다. 맞네요. 어머니 돌아가신 일을 얘기했었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팔자가 어떻다?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팔자라는 말은 얘들아 타고났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자 좋다. 근데 나는 팔자가 안 좋아. 라는 얘기는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지. 우리가 고전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해? 어떤 태도? 그렇죠. 운명론적 태도라는 말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에 있기도 했죠, 이게. 고대강실. 아까 박물관에 나온 단어죠. 넓고 높은 집. 좋은 집이라고 할게요. 넓고 좋은 집에 부귀영화로 다른 사람은 지내는데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에서 짊어지고 낮자리에 품을 팔아먹는가. 자, 품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받는 그런 품삯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나무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팔공산이라는 데서 나무를 베어서 파는 사람이야.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게를 살러 가는가. 그러니까 내 신세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지. 신세 한탄. 산천초목이 뭐겠어? 그냥 산이랑 풀이랑 나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지게라는 건 여기 밑줄 치고 여기 뺄게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한탄하니까요. 산천은 보니까 청산이고 내 머리는 백발이 됐대.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늙은 거지, 그치? 근데 산은 아직도 푸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변함없는 산천과 늙은 화자의 대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많은 문학작품에서 자연과 화자를 대비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법이라고도 적을게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불쌍하고 원통하네. 이것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지. 근데 그 자신의 처지의 한탄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내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색채 대비가 있어요. 여기 청산이랑 백발. 색채 대비라고 할게. 근데 이 색채 대비를 통해 결국에 강조하고자 하는 효과는 결국에 나만 나이가 들었다라는 무상감과 관련이 있겠죠. 무상감.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들었대. 그러니까 내 몸은 어때? 완전 슬렌더. 완전 말랐어.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거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여기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이랑 황소 같은 병이 대조되는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직유라고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 황소 같은 병. 부르는 건 울 엄마고 찾는 건 냉수구나. 자, 이때 냉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차가운 물이야. 냉수야.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그래서 이 냉수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내 앞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엄마와 냉수가 이런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대구법이라고도 할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나무하는 일에 힘겨움과 신세 한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봐도. 자, 지금 니은이랑 디귿이 나왔으니까 뒤에 1번 문제 해결 좀 할게요. 자, 2번 선지 갑니다. 대비되는 어휘 있습니다. 바늘 같은 내 몸과 황소 같은 병이죠. 3번 갑니다. 대구적 표현 맞고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밝힌 것도 맞습니다. 엄마랑 냉수죠. 다 맞나왔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진자리 마른 자리는 화자를 위해 마련된 장소다. 아니요. 화자를 위해 마련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만큼 나를 금이야 오비야 키웠다라는 걸 드러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정은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죠. 엄마가 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거고, 팔공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때문이죠. 후려잡고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후려잡다 어디 나왔어? 팔공산에서 나무 패고 있는 걸 드러냈었죠. 5번. 산에서 품을 팔기 위해서 동원한 사물지게 맞죠. 1번, 4번 지울게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1번. 가해자는 어떤 사람과 자신의 처지가 다른 것이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운명론적인 현실인식이 맞습니다. 자, 2번. 불쌍하고 원통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맞고요. 왜겠어? 지 혼자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위에 보기에서 여기 나오죠. 혼자서 부르는 노동요인 경우에 고달픈 삶에 대한 한탄이 드러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죠. 답이 안 나왔어. 자, 나작품 갈게요. 제목을 보면 얘들아 배틀 노래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배틀은 누가 하는 거죠? 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작품은 아마 여성 화자가 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배틀 노래는 다른 작품에서는 배틀가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강원도에 있는 통천 지역에서 부르는 노동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배를 짜는 과정과 그 속에서 즐기는 노동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한번 볼게요. 리을. 귀신 매러 갈 때는 갈뽕을 따고 귀신 매러 메고 올 때는 올뽕을 딴대. 자, 귀심이라는 건 지금의 김이에요. 김매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밭농사 할 때 잡초 뽑는 걸 김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게 언어유희예요. 이게 왜 언어유희일까? 그렇죠.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다. 가면서 따는 뽕을 갈뽕이라고 하고 오면서 따는 뽕을 올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화자는.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반복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다 오다 요런 말 때문에 이 부분이 화자의 움직임을 제시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죠. 3칸방, 3칸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 누에를 놓고 청실, 홍실을 뽑아냅니다. 누에에서 실이 나오니까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강릉 가서 날아다가 각주 있어요. 고르게 벌려 쳐서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다가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서 이매를 걸었대. 자, 이매는 봤더니 굵은 실이래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배틀이 지금 하늘에 있대. 그럼 화자가 이 배틀 노래에서 배틀을 짜면서 지가 어디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야? 하늘에 올라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기에도 나와 있는데 화자가 자신을 지상과 천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존재에 빗대고 있어. 지가 하늘에 가서 배틀 놓고 구름 속에서 실 건다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야.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짜궁짜궁 짜내어 가지잎과 묶어워라. 자, 짜궁짜궁 귀여운 표현인데 의성어예요. 음성상징어고 얘가 어떤 소리냐면 너희가 배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틀을 짤 때 이런 소리가 나. 짜쿵 짜쿵 이런 기계 소리가 나거든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배틀 소리라고 쓸게요. 배틀 소리. 거기서 뭐를 짜내는 거냐면 천을 짜내는 거죠. 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틀을 통해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배를 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뒤에 잠깐만 볼게요. 1번에 4번을 볼게요. 리을은 동일한 음절을 가진 어휘, 예를 들어 가리랑 오리죠. 그걸 사용해서 화자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거 맞습니다. 갔다가 오는 거죠. 정답이 5번인데, 음성 상징어는 여기서 배틀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배틀을 짜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하면 맞는데 5번이 정답이죠. 배꼽같이 집이 있네요. 배꼽같이 발에서 참외같이 오를 짓고, 자, 발에다라는 거 표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꽃이 하얀 꽃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얀 색으로 표백을 하고 참외처럼 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짓고, 동그랗게 오를 만들고, 외씨같이 버선을 지어서, 자, 이제 뭘 만드냐면 이 배틀을 이용해서 버선이랑 겹옷이랑 솜옷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버선을 지어서 오빠한테 주고, 화자 성별 나오죠? 여자죠? 겹옷을 짓고 솜옷을 지어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소재는요, 화자의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처음에 뽕을 따요. 그리고 거기서 실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임해를 걸어요. 그리고 배를 짜요. 그리고 옷을 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맨 앞쪽이 뽕 따는 얘기, 그 다음에 청실홍실 뽑아내고, 그리고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다가 임해 걸고, 그리고 나서 짜궁짜궁 배를 짜고 마지막에 옷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 그 과정을 마냥 사실적으로만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낭만적이고 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뭐 천상계에 갈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 아까 요걸 주제라고 하면 되겠죠? 요걸 주제라고 할게요. 자, 뒤로 잠깐 넘어가서 문제 마무리 좀 할게요. 자, 2번 선지 볼게요. 2번 문제. 삼칸방은 화자가 마련했다. 이 삼칸방을 화자가 마련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정보고, 뽑아내는 건 화자를 향한 관심이 아니죠. 화자가 시를 뽑아내는 거고, 구름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공간이라기보단 화자가 배를 짜는 공간을 마치 구름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4번. 드린다. 미래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지가 이 옷을 짜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네, 5번이 조금 더 적절하죠. 가장 적절한 건 5번입니다. 배틀은 옷을 짓기 위해 화자에게 필요한 대상이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배를 짜는 노동의 힘겨움과 단조로움을 이겨내는 자기치유다. 얘들아, 자기치유의 말이 여기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자기치유의 과정을 어떻게 말했냐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치유라고 말했어요. 근데 3번 선지는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치유라고 말하잖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은요, 그냥 단순히 시를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걸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보기에 혼자 부르는 게 치유인 거지, 이거 자체가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노래 자체가 치유인 거지 저 부분이 치유인 건 아닙니다. 정답 3번. 4번. 하늘에다 배틀을 놓겠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했고, 5번. 버선, 겹옷, 속옷을 가족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일단 3개 다 풀었는데 이 지문이나 혹은 문제에서 혹시 궁금한 거 3번? 요 3번에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치유의 과정 요 말이 나오잖아. 근데 보기에 자기치유의 과정은 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치유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 작품에서 이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치유의 과정이라고 본 거야. 왜냐면 노동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음성상징어도 사용하고 자기가 만들 옷을 보면 옷을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의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지. 근데 3번은 자기치유의 과정에 대한 걸로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자기치유는 이 과정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치유라는 말이거든? 보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자기치유의 과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거는 배틀을 짜는 과정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화자한테는 왜 자기치유야? 그냥 압축적으로 말할 뿐인 건데.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보는 거지. 혹시 3번 이해 갔어? 이해가 안 갔네. 노래를 부르는 게 자기 치유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노래를 불러서 노동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픈 마음을 달래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 청실공실을 마련하는 과정도 고통인 거 아니야? 치유의 과정이 아니야? 그거에 노동에 들어가니까. 그쵸. 이것도 노동의 과정의 일부이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으려면 이 앞부분이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거라는 말보다는 이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라고 하면 조금 더 적절한 선지가 되겠지. 근데 이 노동 과정을 제시하면서 이게 자기치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다 라는 얘기겠죠.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고 나발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근데 너무 많이 남았어 시간이. 운동 쉬어요. 2시간이나 남았어. 10분 쉬고 이거 하고 딱 깔끔하지. 얘들아 근데 내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 내가 내가 12시로 착각했나 봐. 12시로 쳐요. 아니 2시간이 남았다니까? 12시예요 지금. 뭔 소리야 11시 왜 12시에 마치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럼 12시에 이걸 딱 끝내고 내 세금 딱 1시간 하고 다음에 원래대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는 12시에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뒤에 선문 나가는 게 아직 확실하지가 맞아요. 않아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일단은 잠깐만 쉴게. 잠깐만 쉴게요. 선생님, 착각했다. 선생님 잠깐만 지난주 내 생일 질문. 잠깐 쉴게요. 데이터 켜놓고 있었어. 오늘 데이터 들어가봐. 일이야. 어쩐지 잘 되더라. 나도 아까 그 생각했다. 어쩐지 스토리가 빨리. 1일에 연락 왔어. 갔었대. 몇 개월? 지금? 1일인데 지금? 근데 하고 보자. 느려. 느린 거지 않겠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